저는 어제 장 초반에 100만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니 장기 투자자라면서 왜 매도하냐?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두 계좌는 66% 수익률과 1억 1,800만원 수익까지 급락했으며 국내 계좌 역시 60% 수익률과 710만원 수익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좌 역시 떨어졌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그나마 해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트코인까지 급락하면서 1,400만원 수익까지 떨어졌고 현재 총 2억 좀 안 되는 수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조정 국면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오려는 걸까요? 장 초반 상승 출발하던 증시가 서서히 힘없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다우가 0.65% 하락했고 나스닥이 1.79%나 하락했으며 S&P 500 역시 1.2%나 하락했죠.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너무 많이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최근 2달 동안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저항받으며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결국 조정 핑곗거리들이 나오게 되며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맵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바다인 모습을 볼 수 있고 특징주로는 먼저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1분기 출하량이 10%나 급감하며 주가가 2%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모습의 애플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업이 뭐죠? 네,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역시 판매 부진이라는 이유로 총 인력의 10% 이상 감축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무려 1만 4천여 명을 해고할 것이다 라는 대규모 해고 소식이 나온 건데요. 과거 메타, 구글, 아마존 등 대규모 감원 소식이 떴을 때 이런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되겠구나 라면서 호재로 상승했었는데 현재 테슬라는 워낙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실적 잘 나오겠구나 라는 해석이 아닌 얼마나 심각하면 성장주가 인력을 감축하는 거야? 진짜 테슬라 생각보다 더 심각한가 보네 라는 악재로 5.59%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증시가 하락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는데 무려 0.7% 상승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GDP의 약 70% 정도는 소비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소비가 강하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거 또 재반등하는 거 아니야? 진짜 1970년의 재림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 우려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밀릴 수 있으며 올해 정말 금리 인하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 우려로 또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또 증시를 급락시킨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번엔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뜬 건데요. 이스라엘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 참지 않겠다. 우리도 고통스럽게 보복할 것이다. 다만 우리도 전면전은 유발하지 않는 정도로 보복할게. 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학창시절 친구랑 장난칠 때 서로 툭툭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때리다가 점점 이 때리는 파워가 세지고 그러면서 난 2대 맞기 시작하고 반대로 난 3대 때리게 되고 이런 싸움이 딱 생각났는데요. 이런 싸움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죠? 네, 결국 누군가가 마지막에 참아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란과 이스라엘로 연결시켜보면 둘 다 참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결국 다른 나라들이 중재를 해야 끝날 것으로 보이죠. 아무쪼록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시 증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 소비가 강력하고 경제가 강력하니 인플레이션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하 늦춰지겠네? 라는 심리와 함께 이거 중동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 유가도 오를 수도 있고 이는 또 인플레이션의 악재잖아. 거기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또 상승하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드리는 국채금리와 달러는 당연히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와 달러가 상승하니까 증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어제 급락의 핵심 이유는 소매 판매보다는 이스라엘 공격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래도 잘 버텨주던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이 보일 텐데요. 이게 새벽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보복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뜨자 갑자기 폭포수처럼 급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의 급락은 전쟁 우려 때문이 컸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외부 전쟁 우려로 하락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오히려 현재 국채금리와 달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치솟는지 지켜봐야 하며
이게 얼른 둔화되는 것이 증시에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맞지만 사실 증시에는 큰 하락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멀리 바라본다면 웅줍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어제 장 초반에 100만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니 장기 투자자라면서 왜 매도하냐? 라는 댓글이 달릴 수 있기에 이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는 실시간으로 제 매도 타이밍과 이유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매년 250만원 수익 실현을 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해야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전 현재 이 250만원 수익 실현 중 150만원만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앞으로 100만원 더 올해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어제 크게 오르는데 어제 증시가 장 초반 상승하는 것을 보고 미련 없이 어제 올해 남은 250만원 수익 실현 중 아직 하지 못한 마지막 100만원 수익 실현을 진행했고 오른쪽의 계좌를 보면 105만원 수익 실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이후로 어제 매도를 한 상황이며 그러면 또 썸네일만 보시고 또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최대한 오래 보유하자면서 언제는 웅주파자더니 혼자 매도? 장기 투자자라면서 이제 변했네요. 그러나 전 꾸준합니다. 3개월 전에 150만원 수익 실현했을 때 그때도 매도했다는 영상을 다음날 올렸으며 작년 10개월 전 역시 250만원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다음날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하락장으로 제 모든 계좌가 피바다였기 때문에 250만원 수익 실현을 할 수익 계좌조차 없어서 못했고 2021년 역시 2년 전 영상에서 250만원 수익 실현을 위해 스윙 투자 중인 종목들을 매도했다고 영상을 올렸죠. 즉 저는 2021년 2년 6개월 전부터 매년 250만원 절세를 위해 매도를 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항상 올려왔습니다. 오히려 절세를 위해 매도를 했는데 영상으로 공유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매도를 한 이유는 최근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리밸런싱을 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라 라는 주봉 RSI 70 이상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여러 지표들을 봐왔을 때 분명히 과열 구간인데 어제 장 초반 상승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럴 때 남은 100만원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장 초반 상승하고 있을 때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증시가 또 갑자기 급락하고 있어서 새벽에 저번처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또 뭔 일이 있나 살펴보니 국채금리의 급등과 이스라엘 보복 소식이었죠. 그렇게 증시가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않고 원칙대로 기다리니까 60일 이평선을 터치한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에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제 실시간 매도에 대한 정보와 제 매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있으니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이번 웅덩이 기회에서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이번 고점에서 약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2021년 말 전고점 부근 4,800포인트가 됩니다. 즉 이번 조정장이 만약 작년 8월 조정장처럼 흘러간다면 우리는 저 2021년 전고점 부근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또한 작년 8월 조정장 이후 8개월 만에 공포 구간에 진입했죠. 즉 기다리니까 결국 60일선에도 닿고 공포 구간에도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웅덩이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개미들이 매수할 때 슬슬 조정받을 핑계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번 조정장을 전망한 추세 추종의 대가 마크 미너비니는 다우숏 포지션을 오히려 더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뭐? 조정 국면 시작된다고?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고? 마크 미너비니가 숏 포지션까지 늘렸다고? 그러면 나도 일단 팔고 다시 들어갈까?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이제 아시죠?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이게 자산을 까먹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우상향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길게 바라보고 오히려 이번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바라보면 너무 좋은 기회이니 말이죠. 또한 지금 정도로 겁먹거나 쫄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3.7% 하락한 미국 증시입니다. 우리 2년 전 하락장에선 무려 마이너스 35% 하락한 나스닥을 맛봤습니다. 그것도 버티는 분들이 현재 많으실 텐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잠시 쫄릴 수 있지만 이 꽉 깨물고 이번 조정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쫄게 되시면 올바른 판단이 서질 않아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벤저민 디즐레일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우리가 이번에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데 준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기회는 아마 위기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 또한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 그것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 라면서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무능에 대해 말했죠. 즉 우리는 미국 주식 웅덩이를 기회로 바라볼 줄 아는 극소수 웅줌러들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8개월 만에 찾아온 기회를 잡고 시간을 활용해 10배 수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먼 브라더스 웅덩이에서 샀다면 우리의 자산은 레버리지 ETF가 아님에도 그리고 나스닥이 아니었음에도 벌써 10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웅덩이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겠죠? 다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선택한 만큼 2배, 3배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지는 겁니다. 리스크 역시 증가하는 게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이죠. 각자 스스로 내 돈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각오해 두시면 위기가 왔을 때 이는 기회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위기에 더욱 용기를 내고 마지막 시간이라는 필살기를 활용해 저와 함께 일단 2030년까지 보유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뀐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동안 지겹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또 지루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너무 올라서 팔고 싶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웅덩이에서 현금을 계속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해서 시간을 활용하다 보면 어느새 자산이 확 불어나 있게 됩니다. 다만 제 계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1억 4,800만 원까지 올랐던 미국 계좌가 오늘 1억 1,800만 원 수익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소중한 3천만 원 수익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자산의 등락, 수익금의 등락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향 자산에 내 소중한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웅덩이에서도 직접 용기 내서 줍줍할 테니 끝까지 이번 웅덩이도 버티고 기회 한번 잡아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